글로벌 경제 이슈에 맞춰 뇌와 AI가 만났습니다. 똑똑한 지식을 모아드리는 별다른 이슈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흥분시키고 있는 핫한 이슈가 있는데요. 강연장에 가보면 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은 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달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달입니다. 우리 인간이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주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너무나 광활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탐험할 만한 그런 영역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과학자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공기청정 기술,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정수기, 이 모든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사실은 우주 개발을 하면서 발명되었던 기술들이 적용된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혁신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류가 이 우주 개발에 대한 꿈만 꾼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걸 현실화시키기 시작한 건 언제일까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1969년 11월에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인간이 됐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채취했던 시료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무려 5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닐 암스트롱이 실제로 이 달에서 먼지를 갖고 왔을 때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달 탐사 경쟁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이면에는 또 다른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차를 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히토류라고 해서 리튬을 포함해서 희소 자원들이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전자기기에도 들어가는데요. 이 자원의 매장량이 지구에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벌써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히토류 자원을 다 활용을 해도 중국인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 전기차 요걸로 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모두 다 전기차를 한 대씩 돌리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유한하면은 이걸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달에 엄청난 매장량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히토리와 헬륨3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헬륨3 1g의 경우에는 석탄 40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톤의 가치는 한화로는 4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에는 매장되어 있는 양이 110톤이 넘는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인구가 1만 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의 양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매장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고 가치가 높은 자원을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도 이 달 탐사 경쟁의 배후에 있는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흥미로운 건요, 경쟁이 붙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잘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달에 쏘아 올리고 미국과 소련이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뉴스를 내놨던 우주 경쟁, 냉전을 벌이고 있던 그 시기에 각 국가의 기술력, 경쟁력을 뽐내기 위해서 우주 경쟁을 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양상이 우주 탐사 경쟁에서도 똑같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부터 소개를 하면요, 거의 50년 만에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권 때 이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참가했던 국가는 8개국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호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국가들이 조인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10번째로 참가하기로 됐고요. 지금은 다른 여러 나라들도 참가를 해서 거의 20개국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30년도까지 달 기지를 건설해서 이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화성 그 너머에 있는 우주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진 기지 같은 게 필요한데요. 달이 바로 이러한 전진 기지가 된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한국도 이런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단순히 그냥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정도가 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우주를 향했고요.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누리호는 이제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우주 인터넷 기술을 시험할 거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실시간으로 그곳에서 파일을 지구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이 파일이 다름 아닌 BTS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무사히 지구로 전송이 되게 되면 다누리호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협업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두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달 정거장을 건설하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중국의 경우에는 창어 4호라고 하는 탐사선을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킵니다. 이게 2019년에 일어난 일인데 어찌 보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여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와, 우리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됐는지도 모르죠. 우주 비행 기술 안에 숨어있는 AI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우리 SF 영화 보게 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우주선에서 소통을 하나요? 대부분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명령을 내리면은 인공지능이 우주선을 컨트롤하는 형태, 많이 봐왔던 그러한 소통 방식이죠. 근데 실제로 아르테미스 1호에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아마존의 알렉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아마존의 알렉사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떠오르는 것은 아마존의 창업주인 제프 베조스는 그야말로 우주빠입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우주를 꿈꿔왔고 자신이 돈을 벌면은 꼭 우주에 가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도 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AI 비서들이 저마다 특화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IoT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 안에서도 우리가 알렉사를 활용해 가지고 불을 켰다 껐다 하거나 오디오를 조작하거나 집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IoT 기기들을 조작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아마도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기기들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AI 비서라면은 알렉사가 아무래도 적합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우주 탐사 업체는 3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이스X, 그리고 버진 그룹의 버진 갤럭틱, 이렇게 세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긴 하지만 돈만 지불하면 민간인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를 제외한 나머지 두 기업은 정말 우주로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주 경계만 살짝 넘었다 오는 거를 우주여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제프 베조스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의 우주여행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주의 경계는 어딜까요? 국제항공연맹에서는 상공 100km를 넘어서야지만 이걸 우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80.5km 정도를 경계로 정해서 그 너머를 우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산업이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자원 경쟁에 있어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에서 자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서의 경쟁력도 크고요.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가치는 우주 항공 기술에 도전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발견과 혁신, 여기에 많은 기대를 사람들이 걸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별다른 이슈에서는 우주를 향한 새로운 경쟁, 그리고 달 탐사, 요 이슈들을 다뤄봤고요. 이 우주 항공 기술에도 AI가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보실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지식을 나눠드리는 별다른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